안녕하세요.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는 글씨를 쓰는 캘리그라퍼 으뜸켈리입니다. 오랜만에 정규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최근 좀 바쁜 일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써놓은 것처럼 오늘은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단어, 그리고 많이들 쓰시는 엽서 카드나 이런 데 쓰시는 단어들이 두 글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예시로 봄날, 벚꽃, 아니면 소풍, 아니면 축제, 이런 것들처럼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두 글자 단어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이쁜 구조를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조를 배우시고 조금 더 발전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를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릴 때는 보통 한 3가지 정도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거, 그리고 가장 기본의 베이스가 되는 구조 하나를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전 강의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강의는 첫 번째,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루어진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세부화해서 제게 개인 레슨을 부탁하시는 분들이나 단체 레슨을 부탁하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되게 생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드리는 내용이라서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작가마다 지향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방향성이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작가마다 다른 지향점과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신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지향, 이런 거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종이를 아껴야 되니까 뒷면에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두 글자 단어를 쓰기 전에 하나를 알고 가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글자와 글자죠. 글자와 글자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구매한 펜인데요. 25호 펜인데 이걸로 일단은 크게 써드릴게요. 우선 예시를 봄날로 해볼게요. 봄이라는 글자와 그냥 정자체로 쓸게요. 봄이라는 글자와 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 봄날이라는 글자를 이대로 붙여 쓰면, 혹은 지금만 딱 보더라도 이쁘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적정한 거리, 적정한 위치, 그리고 적당한 딱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캘리그라피는 이런 정자체의 획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 획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로 획을 변화시키면 옆 글자의 공간을 침범하게 돼요. 자,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봄에 오라는 모음을 제가 만약에 길게 늘어뜨린다고 칠게요. 자, 빨간색으로 그린 부분이 길게 늘어뜨린 부분이라고 한다면 날이 있는 부분, 이 공간을 뚫어서 차지하게 돼버리죠. 즉, 획을 늘렸을 때 이런 공간의 침범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획을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옆 글자와 겹쳐서 가독성이
떨어지게 돼요. 자, 만약에 내가 봄날이라는 글자 중에 리을을 길게 늘린다고 할게요. 과하게 늘릴 거예요. 이번에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빨간색으로 리을을 와서 이만큼 늘린다고 해볼게요. 말도 안 되는 길이죠. 근데 이렇게 늘리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이렇게 늘린다고 하면 미음과 리을이 섞여서 애매하게 보일 거예요. 글자의 가독성은 캘리그라피에서는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글자를 배치해야 돼요. 글자를 배치한다는 의미는, 자, 우리는 글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배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글자와 글자 사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을 잘 배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작가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바로 위치를 정해놓고 벽을 세우는 거죠. 벽을 세우는 거는 지난 시간에 한 글자 할 때도 우리가 세워봤죠.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봄이라는 글자, 오늘 봄날이라는 걸 쓸 거니까 봄이라는 글자를 만약에 한 글자로 벽을 세운다면, 자,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초성의 길이에 맞춰서 벽을 세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벽을 세우면 선의 위치는 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뻗어가게 되고 나머지 공간에 글씨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옆에다가 글자를 쓰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점, 이렇게만 써도 캘리그라피는 이뻐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렸던 자음이나 모음의 방향, 그리고 글씨를 쓸 때 일정한 방향으로 쓰라는, 보통은 45도 각도나 15도 각도를 꺾어서 쓰는데 이런 각도를 줘서 쓴다면 글씨가 되게 이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만 끝나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글씨의 위치를 조금 바꿔볼 거예요. 똑같이 봄이라는 글자를 쓸게요. 마찬가지로 벽을 주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글씨를 보면 중심선이 똑같아요. 어느 정도 글씨 전체에 날 같은 경우는 밑에 받침 리을이 두껍고 크니까 중심이 조금 위로 올라오겠죠? 아래로 오겠죠? 중심선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중심에 똑같이 맞추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처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중심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봄의 지금 현재 중심선은 이쯤 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선에서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두 번째 글자, 따라오는 글자의 초성을 중심선에서부터 시작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나오나요? 위아래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 이 형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공간과 공간입니다. 위아래의 공간이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아래 공간을 내가 꾸밀 수 없는 비어있는 여백의 미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이쁜 구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봄날이라는 글자의 구조를 한 번 더 파악해 보자면 첫 번째 구조는, 첫 번째 글자의 글씨는, 자, 이번에 첫 번째 봄이라는 글씨는 벽을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에 벽을 두었고 왼쪽으로 선을 뻗어 갔어요. 특징을 주기 위해. 자, 오른쪽에 벽을 두었으니까 오른쪽 아래쪽에, 중심보다 조금 아래쪽에 시작해서 나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오른쪽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 기준으로는 왼쪽이겠죠. 왼쪽으로는 벽이 있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 이 선을 날 기준 오른쪽으로 빼는 겁니다. 왜냐? 이쪽은 벽이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른 예시를 몇 가지 한번 적어 볼게요. 간단한 예시를 지금부터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단어를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날을 썼으니까 벚꽃을 한번 써볼까요? 벚. 자, 중심보다 조금 아래. 꽃. 이런 식으로 중심보다 조금 아래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행이라는 제가 최근에 쇼츠에 올렸죠. 행 이런 식으로 여자도 똑같아요. 밑에 받침이 없어도 중심선보다 아래로 중심선에서 시작하도록 첫 획이. 자, 그리고 뭐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을 거예요. 우리 많이 쓰죠. 사랑. 중심선이 여기겠죠. 그러면 살짝 아래 랑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뭐 두 글자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요즘 나라라는 써본 거요. 나 좀 과하게 썼어요. 그러면 라를 어떻게 쓸까요? 라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서 강력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보시면서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겹치지 않게 주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아까 나라라는 글씨를 썼죠. 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자, 이 친구 선 어떻게 돼 있죠? 이 친구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받침이 이런 형태가 아니고 글씨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벽을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벽이 생겼죠. 자, 그리고 중심선은 이 친구의 중심선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 나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세로선이 강조가 되었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라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를 쓸 때도 포인트를 위에서 아래로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 위에서 아래로 포인트를 한번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옆으로, 그러니까 가로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겹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겹치게 되는 느낌이라면 라 이렇게 돼버려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죠. 물론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앞에 포인트를 주었다. 그렇다면 뒤에는 최대한 다른 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아까 봄날처럼, 아까 우리가 썼던 봄날처럼 그저 왼쪽, 오른쪽 이렇게만 뻗어나가는, 가로로만 뻗어나가는 경우에는 똑같이 주셔도 뭐 큰 문제는 없으세요. 하지만 세로선의 경우에는 세로선이 앞에 나오면 뒤에는 세로선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연습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요. 사실은 포인트를 주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포인트를 줘야 하고 어떤 게 가장 1순위고 2순위인지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제 개인 레슨에서 들으실 수 있고, 이건 정말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빠르게 정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